발제자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채팅창에는 따로 질문을 주신 내용은 없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양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점도 좋고요. 또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소감이나 느낀 점 이런 것도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아, 네. 네, 그 별무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학교 내 그 마을 공동체의 그 프로젝트나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 좀 학교를 넘어서 그 지역 사회와의 그 협력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 금산군청이나 충청남도에서 우리에게 그 제안해주는 프로젝트들이 많고요.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제가 카페에서 지금 베이킹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혹은 졸업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졸업생이 또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빵이나 어떤 이런 음료들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비를 대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유치해서 하고 있고, 올해도 그 지원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졸업생들과 함께 카페나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은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팀인가를 뽑았는데 그중에 2팀이 뽑혀서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와 또 하나는 스마트 파밍 쪽 그 두 파트가 선정이 돼서 이제 그 지원도 받고 나중에 발표도 하고 이제 충청남 보겠죠. 그래서 음, 그분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졸업한 아이들은 좀 이곳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렵고 여기서 좀 머물다 가라, 놀다 가라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인프라들을 학교가 좀 많이 만들고 지역사회는 굉장히 많이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박광재 선생님도 한 말씀 좀 얘기해 주시죠. 왜냐면 그 마을과 학교 간의 이게 가교 역할, 코디 역할 많이 하셨잖아요. 음, 네, 우리 일단 별무리 학교 우리 이선 선생 교수님 어,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감동적이라기보다도 사실 좀 배가 살살 아프면서도 저희 기독교 학교의 어떤 미래의 모습, 우리도 좀 저렇게 좀 닮아가고 싶다. 그런 도전 주셨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정수미 선생, 네. 정수미 선생님이 이제 소명학교가 마을하고 같이 했던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쫙 설명해 주니까 좀 옛날 생각 나기도 하고, 이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좀 놓쳤구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딱 코로나 전까지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은 저희가 자이든 타이든 어쨌거나 마을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 또 올해부터 조금씩 조금씩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되게 고무적이고 또 새롭게 또 마을과 협력할 수 있는 모델에서 되게 좋은데 저는 이제 이화학교에 진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학교가 이제 고기동 동천동에 있을 때 어쨌거나 이 먼해마을이라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됐던 거에는 이 이화학교 그 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화학교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이화학교의 그 학부모들이 이제 이쪽 지역으로 이사 와서 여기서 마을을 만들고 지역들과 하는 어떤 인프라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화학교는 인가를 받으면서 마을과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많은 제한이 생겼어요. 이게 아마 이제 인가를 받으면서 좀 교육 과정이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고 옛날보다 선생님들이 좀 마을에 활동하는 것들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저희 소명학교가 그 학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아쉬움도 있다. 그리고 그런 면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소명학교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더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또 잘 될수록 오히려 이제 마을과 좀 거리를 두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 전방위적인 어떤 노력과 그런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이 생존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저희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그 학교가 이사를 하면서 지금 새로운 건물에서 2년 차 하면서 여전히 지금 생존 문제를 걸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승민 부기장 선생님이 또 여전히 그 건축 이후에 어떤 뒷부분들을 지금 수습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참 그 기독교 학교들이 생존도 해야 되지만 또 성장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 교육 영역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많은 인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학교 차원에서 이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아까 그 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드는데, 그런 학교별로 그런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장기적으로 잘 세워주셔서 지속적으로 학교들이 마을과 연계하는데 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연결되도록, 또 그 안에서 교육과정이 새롭게 개발되고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의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울산의 김용진 선생님 오늘 좀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문장으로 썼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앞에 말씀하셨던, 어, 박광재 선생님이나, 여러 말씀하셨던 얘기들이 결국 학교가 지금 마을의 지도에 학교가 안 나타냈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결국 이제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활동 사업을 계속 지역자치 확산시키고 있는데, 결국 주민자치회 안에 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그 학교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함께 된다면은 학교가 마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학교가 어떤 의미로 다가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좀 더 심각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지원청에서 아까 김현섭 소장님께서 하셨던 시흥이나 안산이나 이런 일부 지원청에서는 지역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많이 세세하게 그 색깔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 교육 과정을,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교육 과정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하는, 학교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면은 학교 혼자의 몸부림이 아니라 학교의 활동이 학교 밖에 있는 담벼락을 넘어서는 마을에서도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면은,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보니까 일부 오늘 알산에 계신 장학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알산에서는 주민자치회 안에 마을교육 공동체 분과들과 학교 관련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우리 학교는 이러한 이제 화두가 될 것이고, 그게 우리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학교에 연결시킬 것이고 학교가 어떻게 마을을 나가야 될 것인가, 결국은 학교 내에 한 사람의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들이 마을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 차원에서 주민자치회하고 학교가 이제는 협업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북유럽처럼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업까지도 함께 고민돼야 될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선거하는, 솔직히 말씀이지만 선거하는 사람들에게, 정치하시는 그분들에게 주민자치와 일반자치와 학교 교육자치는 사실은 같이, 좀 보기가 말하기 씀들이 좀 부끄럽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실적은 자기들 다 똑같은 마을 주민이고 학부모인데, 이쪽에 왔을 때는 주민자치라고 하고 전력은 학부모라고 막 하는 부분들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밑에 있는 주민들과 학교가 풀뿌리 구성원들이 함께 한번 손잡을 수 있는 탄탄한 네트워크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를 함께 이제 고민해 볼 수 있으면은, 그 속에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 주민자치회 일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대안학교에서 직접 주민자치와 결합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학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학교가 우리 마을의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의 교육 과정들이 좀 더 세밀해질 수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요즘 고민은 주민자치회 안에, 주민자치 활동 안에 학교 교육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한 방울의 물, 맑은 물 하나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문장으로 짧게 적었어요. 네, 귀한 의견 감사하고 혹시 지금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발제자 선생님들께서 혹시 조금 더 뭐 이야기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주민자치 얘기하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네. 네, 울산의 김용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안산의 교육지원청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장학사로 3년 일하다가 지금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올해부터는 어, 안산에서 같이 계속 안산에서 이제 그 제가 열었던 사업을 교사로서 운영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학교도 마을 연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도 어떻게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싶은 의지도 되게 강하고, 특히나 안산은 마을 공동체의 움직임이 매우 좋았고, 또 마을 공동체가 주로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터전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토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동력을 줄 때 삶에 도움이 되고 이롭다라고 아이들이 느끼는 것이 진짜 큰 동기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제가 국어 교사였기 때문에 국어를 교과서를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역량을 키우는 도구 교과로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과 교사로 있을 때부터, 담임 교사로 있을 때부터 모든 활동을 이제 삶과 연계하려고 하다 보니 애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동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접점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마을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 학교에서는 안전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고,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좋아하지 않았고, 또 제가 데리고 나가려니 또 마을 분들의 협조가 무한히도 많이 필요했었어요. 여기저기 들어가서 애들이 뭔가 거기에서 기여하는 활동을 반드시 해야지 그냥 구경하고 올 건 아니잖아요. 삶의 터전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꿔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시민성의 단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3년 전에 교육청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마을과 이렇게 뭔가 연계해서 하려고 할 때 선생님들은 용기가 없고 정보가 없고 마을 사람들은 학교의 문턱이 높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교 단위로 아이들 생활권 단위를 마을로 제한을 하고 그 작은 단위에서 마을과 학교 구성원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강제했어요. 제가 사업비를 교육경비로 학교로 보내면서 전제 조건은 그 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예산을 운용해야 된다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게 학교에서 뭔가 예전에 시흥이라든가 장국중을 중심으로 한 시흥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기타 뭐 남한산초를 중심으로 한 성남의 움직임이라든가 학교가 자발적으로 동기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동을 하세요. 그러면 학교의 주인 정신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살아가는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학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마을의 구성원인 거고 또 계속 그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아이들과 그 마을의 어떤 이제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역이랑 접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강제도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학교가 손을 내밀고 학교가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다. 그런데 관에서 자꾸 만들어주는 협의체는 너무 덩치가 큰 거예요. 범위가 넓어. 그러면 거기에 온 구성원 누구도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같지 않죠. 논의가 겉돌 수밖에 없고 맨날 비전만 얘기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덩치가 큰 협의체는 자주 모일 수가 없어요. 하는 이야기가 겉돌고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은 이유는 협의체가 덩치가 너무 범위가 크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협의체 구성원이 내 아이의 이야기라는 어떤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협의체를 학교 단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반드시 학생을 참여시킬 것. 그리고 네. 지금 저한테 메시지 주신 건가요? 네, 연락처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모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 마을교육 협의체를 잘 굴리는 곳에 한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하나 더
행정을 학교에서 하면 선생님들이 일이라 생각하고 마을과 결탁을 안 할 거라 생각했어요. 선생님들이 돈 쓰는 일에 굉장히 두려움이 크세요. 관리자분들도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운용을 마을 사람들께 넘길 수 있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에서 2천만 원, 그 이제 코로나 시국에 학교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산이 2천으로 늘었어요. 그 전까지 1,0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또 그 시청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시청 돈이 외부로 또 재위탁이 되는 것이 일괄 교부만 되지 않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분할만 교부할 수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령을 다 따져서 학교의 예산을 마을과 그 마을, 근데 이 마을 단체도 학교에 있는 생활권 단위 내에 있는 단체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주고 그들을 이제 협의체로 포함을 시키면서 같이 흥성거리면서 뭔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것도 시작을,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되나요? 이 시간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예, 좀 그만할까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 분들한테 이제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계약 관계를 성사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것도 마을 단체의 규모나 마을 단체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3년째 이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시청의 담당자나 또 교육청의 다른 관리자분들이 바뀔 때마다 이 사업의 존폐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마을에서 자생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면 자생성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 주민자치회와의 결탁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참여를 시키려고 하니 주민자치회가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일 때 너무 시작이 안 좋았어요. 제가 볼 때, 제 기준에서. 너무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분들이 뭔가 정치적인 뜻을 가진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계셨기 때문에 순수하게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초반에. 근데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주민참여 예산을 굴리기 시작하시면서 진짜 어떤 마을 분들의 이렇게 움직임을 담으려고 요구, 수요, 뭐 이런 거를 니즈, 반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분과로 교육 분과를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민자치회가. 그래서 지금 저 이제 안산에 여기저기 기회가 닿는 데마다 주민자치회를 이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교육분과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없으시면 교육분과 하나 정도 하셔야 되지 않냐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꼭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면 교육분과가 있으시다면 그 동네에 있는 학교에 선생님들이나 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건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학생 자치회를 데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또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확실히 교육자가 맞으세요. 당신들이 삶으로 민주주의를 살아내는 건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력의 장치들을 활용해서 좀 그런 거를 해보려고 애를 썼고 시행착오도 되게 많았고요. 막상 마을이랑 학교 선생님들이 협의체랍시고 오시지만 서로 마음을 열기도 어렵고 입장에 다른 거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지난하고 길었어요. 오해가 되게 많으세요. 학교가 마을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마을이 또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그 장벽과 오해가 되게 많은데 그걸 학교와 선생님들과 그 마을 사람들만 풀어내라고 맡겨두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장학사로 있을 때 적극 개입했어요. SOS 오면 무조건 가서 그 양자, 삼자 다 앉아서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것도 옳아요, 저것도 옳아요 했는데 그럼 너는 어디 편이야? 막 이런 입장이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 들어드리다가 이제 칼을 좀 빼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칼이었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양쪽의 오해가 그냥 녹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을 강사들을 어떤 돈벌이 수단 이런 걸로 사업의 일환으로 오시는 그런 분들 장사처럼 생각하시고 또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꽉 막혀서 더 이상 문을 열지 않는 그 무엇으로만 생각하셨는데 정말 아이들을 위한 고민에 있어서는 양쪽이 빠지지 않으시는 거였던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고 얘기하시죠. 그게 우선입니다. 라고 하고 항상 그런 협의 자리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면 이야기가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접점을 항상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는 거.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을 아이들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상기시키는 거. 네, 그런 거를 계속 누군가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거기다 그냥 자생적으로 던져놓고 맡겨놓으면 구심점은 한없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가운데 그 정승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는데 공동체가 지속이 되려고 할 때 이제 지금의 공동체는 옛날처럼 정을 나누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공동체는 광장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도 있는, 즉 광장에 모일 때는 정의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다라고 시은이 어떤 활동가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말에 절대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의 공동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이는데요. 그리고 그 정의가 실현이 되면 흩어질 수 있는 게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어떤 마을 활동가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공동체를 정을 쌓는 어떤 그런 단체로만 생각하면 MZ세대한테 저는 지금 잠깐 화면이 멈추신 것 같은데요. 운전 중이시라서, 네. 네, 지금 그러면 실제 이와 저기, 관련해서 소득이 좀 잠깐 커져가지고. 삐삐님의 제가 네. 말씀을 잠깐 접속되셨네. 예, 접속하세요. 예. 네. 아닙니다. 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일반 학교와 대안학교를 좀 구분해서 이 문제는 풀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일단은 일반 학교의 경우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풀어가려면 학교에다만 맡기기엔 너무 한계가 있다. 왜냐면 학교가 이제 생활지도, 수업, 행정, 교육과정 운영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마을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게 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교장교감 선생님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근데 이제 교장교감 선생님들께서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 지역과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또 실무로 뛸 만한 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가교 역할을 해주는 부분. 그래서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또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거나 어떤 링크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이것들을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제일 잘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랑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교육지원청과 충북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행복교육센터가 있어요. 교육지원청 안에 행복지원센터라는 아예 전담 부서가 따로 있고 거기서 이제 소통해서 풀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주간에서 예를 들어 영동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마을 강사를 모아서 훈련하고 질 관리도 하고 학교에 연결해 주는 걸 아예 그 담당 부서가 있어서 그 역할들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교육 활동가들도 이게 그 자기가 활동했던 내용들 학교와 소통하니까 좋고 또 학교에서도 필요한 인력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마을 강사, 지역 교육 활동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좀 더 풍성하게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학교 지원센터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니까 그 학교에서도 부담 덜하고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근데 거기 보면 그걸 거기에 헌신된 교육지원청 장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일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역마다 이 의지와 또 사람과 조직과 연결이 있어야 이것도 잘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기독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렇게 학교 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위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바로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소통의 어떤 통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것도 일종의 어떤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승희 선생님도 한 말씀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그 두 동네 다 봤었기 때문에, 별무리랑 또 우리 동천동에 함께 거닐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별무리도 마을 안에서 거닐면서 간디와 함께 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동천동에는 또 우리 박강대 선생님이랑 정수민 선생님 함께 참여하면서 그 첫 시작을 봤는데 저는 양쪽 다 움트는 모습만 봤는데 이제 지금은 마을과 지역사회에 녹아 들어가서 생기를 주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이 생각이 들면서 이 기독 학교가 이렇게 나가야만 동굴 속 기독교 학교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정말 잘하고 있다.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음, 미래학교에서 이제 이 벨기에 쪽에서 미래학교 연구를 할 때 학습공원 개념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태를 좀 상상하면 좋은 것은 이제 협동조합형 학교면서도 지역과 마을이 학교와 완전히 융합되는 형태예요. 지금보다 더 몇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마을 안에는 학교가 아니라 아카데미 형태로, 뭐 인문고전 아카데미라든지, IT 아카데미라든지, 뭐 인턴십 아카데미, 그러니까 다양한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지역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그 아카데미 안에는 작은 학습 공동체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꿈꾸면서 벨기에는 시작을 이미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기 꿈의 학교에서도 이제 그걸 추천했던 분 나오셔서 발표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곳이 저는 지역 단위에 있는 학교들도 잘 할 수 있겠지만 공교육에서도 시도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가진 곳은 여러 교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 가장 네트워크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단절되어 있어요. 그 단절된 걸 뛰어넘어서 지역 교회들과 함께 이곳에 어떻게 마을과 함께 마을을 위해 마을에 대해 마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 좋은 시작점을 열어가는 두 학교를 응원하고 또 많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연구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두 분 정말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좀 더 이야기 나눠주실 분, 혹시 이경철 선생님 오늘 좀 들으시면서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배우려고 들어갔고요. 이제 그 별무리 학교랑 또 소명 학교랑 네, 김현수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우리 학교의 부족한 점을 제가 또 많이 느끼고 또 열심히 배워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사회에서 정말 학교가 섬이 되지 않고 더 이제 협력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느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또 감사하네요. 저희가 네, 9시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럼 오늘은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지금 그 김현수 소장님께서 광고 말씀 또 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이게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지하는 과정에서 비번이 잘못돼가지고 약간 늦게 들어오게 되고 늦게 시작하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공개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이후로 또 비슷한 기회들을 많이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수업 디자인 연구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수업 성장을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현재 10개의 모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전문직 장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2개 팀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고 또 수업교사님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또 1개 팀이 수업 코칭과 학습 코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모임 일반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모임 그다음에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이번에 이제 대전 모임이 또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개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보드 개발팀 그래서 보드 게임을 수업에 적용해서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코칭과 진로 코칭을 결합해서 운영하는 비전 코칭 연구회
등 여러 개의 모임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 신청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활동 내용은 페이스북 그룹에 그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니까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업 디자인 연구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10개 연구소가 함께해서 교육 디자인 네트워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정책, 교육 과정, 그다음에 뭐 특수교육 등 여러 분야별로 해가지고 평화교육 등 해서 다양한 주제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11개가 함께 교육디자인 네트워크로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공개 특강을 열어요. 그래서 다음번 공개 특강 주제가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 건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5월 달에 준비할 예정이거든요. 조만간 이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또 챗GPT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공지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또 저희 이 오늘 모임은 기독대안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모임을 운영하면서 첫 번째로 온라인 포럼을 열었는데 이후에 또 정기적으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독대안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읽고 고민하고 나누고 또 실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 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공부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강의했던 내용과 또 이게 또 우리 정승민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내용 등 해서 오늘 발제했던 내용 늦게 참여하신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채팅방에다가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하실 일 있으면 제안하거나 하시면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발제자 선생님 나머지 두 분 한 말씀 좀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정수미 선생님 오늘 포럼 마무리하면서 좀 한 말씀 우리 전체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 역시 발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고요. 오늘은 좀 두 다리 뻗고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창 교장 선생님. 사실 그 공교육에서 애쓰고 계신 박은영 선생님이나 김용진 선생님의 이 수고가 우리 기독대안학교에 어필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독학교는 심지어 시험이 끝나면 머리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식을 여전히 그냥 진짜 지식인 것처럼 미친 듯이 배우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 교육 관점에서 볼 때 그 학교는 정말 그렇게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아까 장슬기 교감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기독학교들이나 대안학교들이 그런 것들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역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도권에서 이렇게 애쓰고 있고 한 가지 목표죠.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배울 때 세상의 일부인 마을과 함께 배울 때 더 구체적으로 더 흥미롭게 배우더라라는 전제를 갖고 엄청 애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고 경기도의 여러 혁신적인 미래 학교들 또 충북이나 전북에 있는 혁신 학교들 또 참학력을 이야기하는 그런 학교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정말 기독대안 학교들이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 학교의 존망을 생각하면서 좀 지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줘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빨리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여해 주시고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요. 저도 이제 학교와 지역 간의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닌가? 학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만에 가지고 몸부림치기에는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기독대안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또 교회와 함께 풀어간다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감당해서 학교만이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숙제이니만큼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오늘 포럼이 좀 이렇게 전체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새로운 숙제, 과제를 이렇게 던지면서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저희 연구소 그 팀장이신 우리 박강재 선생님께서 동시에 이제 수업보드 개발 팀장이시자 동시에 기독교 학교 이야기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나중에 기독교 학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유튜브로도 오늘 발제한 내용들을 추후에 유튜브로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혹시나 오늘 늦게 접속하셔서 앞부분에 이렇게 이상찬 교사님이 충분히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 편집돼서 추후에 또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으로도 또 한번 듣고 또 주변에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공유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어지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세 분의 발제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온라인 포럼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에는 오늘이 이제 처음이라서 좀 미숙한 점도 많았는데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네, 오늘 온라인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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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